예,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또 그 쾌락과 생각에 대한 크리스 나무로티와의 뭐 요 글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같이 읽기 전에 우선 제가 이걸 미리 읽어보면서 되게 마음이 좀 막 설렜었어요. 정말로 이 제가 뭐랄까 이렇게 뭐 흔히 말하는 뭐 이 자리 그리고 자기 마음 뭐 본성 자리 이걸 힐끔 뭐 이렇게 경험을 했고, 사실은 저는 뭐 제 견처에 대한 의심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이렇게 뭔가를 지금 이 삶에서 곧 선이 곧 삶이고 삶이 곧 선인 이 생활에서 제가 만족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계속 번뇌가 잦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특별한 그런 조율을 할 수가 없는 느낌이었는데, 사실 이 글을 읽으면서 제 내면에 있는 어떤 그런 뭐 방황 혹은 갈등, 그리고 제 생각에는 문득 든 생각이 기꺼이 모든 걸 감내하고자 하는 용기가 생긴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지금 제가 요 마이크 상태하고 이게 마이크 문제인지 아니면 컴퓨터 사양 문제인지 몰라서 이제 잡음이 비록 올라오지만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계속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음질이 안 좋은 거에 대해서 많이 불편하신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그 모든 걸 이렇게 다 처리하기엔 좀 역부족인 게 있어서 미리 좀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보내주신 내용을 될 수 있으면 화면과 함께 선생님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이런 형식을 좀 취한다라는 걸 또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음미하시면 정말 내용이 너무 좋아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 짬을 내어 지두 크리슈 나무르티의 눈을 빌려 쾌락과 생각의 가면을 벗겨 그 정체를 파악하여 선수행에 필요한 사유와 연결지어 봅니다. 김현종 님이 우리말로 옮긴 크리스 나무르티의 저서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에서 수행과 직결된 요소 두 가지에 대해 사유의 대상으로 삼아 곱씹어 보기 바랍니다. 기존 자기 생각의 관점 변화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면 좋겠습니다. 혹 집에 대학생이 있다면 잠깐 읽혀도 좋겠지요. 사실 크리스 나무르티의 책을 뭐 두려움이라든지 뭐 이런 책들을 좀 접하긴 했었어요. 근데 어, 너무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그냥 이 견해에 많이 의존을 하고 그냥 어떤 다른 어떤 사유라든지 이런 거에 제가 좀 등한시한 면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금 또 선생님이 그 글과 해설을 이렇게 같이 병행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게 아주 쏙쏙 들어올 만큼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기쁨은 쾌락의 정체. 기쁨은 즉각적인 것인데 당신이 그것을 생각함으로써 쾌락이 된다. 현재에 산다는 것은 아름다움을 즉각적으로 지각하는 것이며, 그것에서 쾌락을 찾지 않는다면 그것은 커다란 기쁨이 된다. 그것에서 쾌락을 찾지 않는다면, 이 말이 아주 선생님 설명 한번 보겠습니다. 앞장에서 기쁨이 쾌락과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말했으니만큼 이제 쾌락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쾌락은 포함되어 있지 않되 엄청난 기쁨의 느낌과 행복의 느낌을 담고 있는 세계에서 살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는 모두 이런저런 형태의 쾌락을 쫓고 있다. 지적, 감각적 또는 문화적 쾌락, 개선의 쾌락, 다른 사람에게 해야 할 것을 말하고 사회 악으로 고치고 좋은 일을 하는 쾌락, 더 많은 지식의 쾌락, 더 큰 물질적 만족, 더 많은 체험, 삶에 대한 더 많은 이해, 마음의 여러 똑똑하고 영악한 부분들, 물론 궁극적인 쾌락은 신을
갖는 것이다. 쾌락은 사회의 구조이다.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은밀하게, 교묘하게 또는 드러내놓고 쾌락을 쫓는다. 그러므로 쾌락 형태가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이 우리를 이끌고 우리의 삶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아주 명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이 쾌락의 문제를 면밀히 조심스럽게 섬세하게 탐구하는 일은 우리 각자에게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쾌락을 찾고 키우고 지속하는 일은 삶의 기본적인 욕구이며 쾌락 없는 실존은 지루하고 우둔하고 외롭고 의미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삶이 쾌락에 이끌려서는 안 되느냐고 물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쾌락이 반드시 고통, 좌절, 슬픔과 공포를 가져오고 공포는 폭력을 낳는다는 아주 단순한 이유 때문이다. 만일 당신이 그렇게 살고 싶으면 그렇게 살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기는 하지만 당신이 슬픔에서 해방되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쾌락의 전체 구조를 이해해야만 한다. 쾌락을 이해하는 것은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쾌락을 비난하지 않고 나쁘다거나 좋다고 말하지 않지만 우리가 그것을 추구한다면 눈을 뜨고 그렇게 하자는 것이다. 이 부분이 정말 저는 감명 깊었습니다. 즉,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은 반드시 그것의 그림자인 고통을 겪어야만 한다는 점을 알면서 추구하자는 얘기다. 우리가 아무리 쾌락을 쫓고 고통을 피하려 한다고 해도 그 둘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다. 생각의 정체, 생각은 무엇이든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없는 사물을 보기 때문에 뒤틀려 있는 것이다. 그것은 가장 별난 트릭을 부릴 수 있기 때문에 의존할 것이 못 된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자신의 생각하는 방식, 생각하는 이유, 사용하는 말, 일상생활에서의 행동 방식, 사람들에게 말하는 방식, 사람들을 다루는 방식, 당신이 걷는 방식, 먹는 방식들의 모든 구조를 이해한다면 당신의 마음은 당신을 속이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속아 넘어가는 일도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마음은 더 이상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예속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비상하게 조용하고 유연하고 민감하고 고독하며, 그런 상태에서는 어떠한 속임수도 없다. 당신이 완전한 주의를 기울이는 상태에 있을 때 관찰자, 사고자, 중심, 나가 없어지는 것을 주목한 적이 있는가? 그러한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 그 상태에서 생각은 시들기 시작한다. 만일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아주 분명히 보고 싶다면 마음이 모든 편견, 짓거림, 대화, 이미지, 그림 따위들 없이 아주 고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보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치워버려야 한다. 그리고 당신이 생각의 처음을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침묵 속에서다. 그러므로 찾고 질문하고 대답을 기다릴 때는 볼 수가 없다. 생각의 처음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면서 존재의 구석구석까지 완전히 조용할 때에만 당신은 그 침묵 속에서 생각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보기 시작할 것이다. 생각이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알게 되면 생각을 통제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일생 동안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느라고 많은 시간과 정력을 소모한다. 이건 좋은 생각이니 이것에 관해 많이 생각해야 해. 이건 추한 생각이니 이걸 억제해야 해. 한 생각과 다른 생각, 한 욕망과 다른 욕망 사이에 항상 싸움이 계속되고 한 쾌락이 다른 모든 쾌락을 지배한다. 그러나 생각의 시작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생각 속에는 모순이 없게 된다.
저의 사유를 덧붙이며, 이 선생님 글입니다. 이 책은 선 공부를 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다룬 책입니다. 쾌락이란 가면 속에 얼굴을 가리고 숨어 있는 인간의 욕구입니다. 이 쾌락은 우리에게 고통을 유발하는 요소지만 이게 없다면 사람들이 지루하고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므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회 구조의 하나로서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쾌락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쾌락의 속성을 잘 알고 쾌락의 그림자인 고통과 폭력성에 희생당하지 않도록 쾌락에 끌려가지 않는 지혜와 마음 근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입니다. 마음의 디폴트 값에 끌려가지 맙시다. 생각이 아무리 요술을 부리며 우리에게 사기를 친다고 해도 생각의 시작에 대한 인식이 있다면, 즉 알아차림이 있다면 생각 속에는 모순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생각은 언제나 트릭을 부리고 왜곡하는 것이 본래의 속성이므로 나와 무관하게 랜덤으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하나의 현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생각에 끌려다니지 말고 생각의 주인으로서 생각의 목줄을 매어 잘 다루면 그만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지만 우선 가장 큰 것은 저는 좀 외면했던 것 같아요. 이 쾌락이라는 거를 분명히 추구하면서도 왜 쾌락에 대한 본 모습에 대한 탐구가 없었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아마 저는 제가 쾌락을 추구한다는 걸 잘 몰랐어요. 근데 어떤 쾌락이었냐면 쾌락을 추구하지 않는 쾌락에 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쾌락을 추구하지 않아라는 쾌락에 제가 잡혀 있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렇게 쾌락을 잘 알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쾌락을 그냥 외면하는 방식으로의 쾌락을 추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궁극적인 이유가 두려움에서였던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내가 혹시 그 본 모습을 보게 된다면 많은 것을 내가 지금 잡고 있는 쾌락을 추구하고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상반된 이 개념에서 누릴 수 있는 안정감을 벗어나와야 된다는 게 되게 두려웠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더 쉽게 얘기하자면 그래서 참 한스러운 것 중에 왜 정면으로 쾌락을 한번 볼 생각을 못했을까 싶었고, 어떻게 보면 쾌락을 피한다는 그 이유로 오히려 쾌락에 더 취약한 상태의 나를 만들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삶의 본 모습을 외면한 채로 자신의 어떤 생각에 갇혀서 지낸 그런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유독 이 글은 저에게는 굉장히 깊은 어떤 공명을 좀 일으키는 그런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